여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한 4.15 총선 이후엔 올스톱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7월 31일까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의혹 사건만 1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중앙일간지 보도 검색, 시민단체 확인 등의 방식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입니다.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권력형 비리 의혹 40여 건, 정치 공작 의혹 30여 건, 성범죄 의혹 10여 건, 직권남용 의혹 10여 건 등입니다.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는 조국 일가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여권 인사 관련 첩보 묵살 의혹 등입니다. 조국 일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계속 공판 과정에서 보강할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조국 씨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이 강한 연세대는 최근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입시 학사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윤석열 모라르기 공작이 노골화되면서 검찰은 공소 유지에서도 손을 떼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사건은 고발이 이루어진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계좌 추적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당직을 섰던 선임령이 사실상 탈영을 했다며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상급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우리 엄마로 추미애였으면 좋겠다고는 SNS 메시지를 병사들이 돌린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참고인 조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지 3개월이 넘으면 고발인에게 중간 수사 통보라도 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 얘기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역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체크리스트다,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유증자가 없다라고 주장해서인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치적 공작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여권인사 개입 가능성이 농후한 권한유착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수사는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한 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울산 선거 공작은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30년 친구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입니다. 특히 황운하 의원은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지시해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비판이 친여 진영에서조차 제기된 상황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른 관련자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서 드러났듯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측근들의 조직적 공표 및 조작 혐의까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유출 관련 고발이 검찰에 접수되는데도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피소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조국 백서 필자로 활동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러 차례 출연해 여성 비하 및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란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과 관련하여 산권력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들을 대거 좌천시킨 추미애 장관의 인사폭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강욱 씨 기소결재 거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올 1월 검찰 학살 인사 때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해 검찰총장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또 장관의 인사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자천시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월 9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지만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정의기억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누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정의연의 회계 부정이고 이미 정의연 회계장부에서는 특보보조금 수억 원을 포함해 3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기부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의연은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 계좌에서 수시로 뭉칫돈을 빼갖고 돈 세탁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곽상도 의원이 자신이 모은 자료를 들고 검찰을 찾아가 수사를 촉구했겠습니까? 이 밖에도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권력형 사건이 뚜렷한 라인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수사는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부가 맡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라인펀드 사건에서는 여당 의원이 라임 사기꾼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이 사실임을 시인했음에도 해당 의원 소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라임과 비슷한 구조인 옵티머스 사건은 사기를 주도한 변호사의 부인이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관련사 주식 50%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그 목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위기는 최악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상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권력 수사는 검찰 고용의 역할입니다. 유례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만 역시 검찰이란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